그래. 여기 미세하게 발랐어. 하이플러스 뭐 쓰지? 나 그때그때 달라. 립스틱 바를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이섀도우 바를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 윤지 뭐 쓰는데? 쓰리시. 아, 색조가 잘하긴 하지. 쓰리시. 자, 아무튼 볼빨간 연지와 함께 춘향전 보자, 춘향전. 서진이는 숙제 스타트하고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도 관련 파트 다 풀어야 되는 거 알지? 다음 시간까지. 평가 문제 진짜 많았네. 아, 그거 해놓으면 되겠다. 자, 연지도 봅시다. 일단 춘향전을 읽긴 읽었지. 그러면 쌤이 이제 분석을 해줄 건데, 그 연지가 그 선생님한테 복사해서 준 학교 프린트는 딱 뭔가 기본 내용 정도 있더라고. 쌤이 그 틀을 유지를 하되,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아두면 문제 풀기 쉬운 내용들을 더 이제 갖고 왔어. 그래서 이제 그거 위주로 얘기를 할게. 일단, 핵심 정리 파트부터 붙여. 갈래는 고전소설이자 판소리계 소설이래, 판소리계 소설. 지금 춘향전 하고 있지. 왠지 판소리계 소설이 뭔지 배웠어? 아니요. 안 배웠어? 그럼 판소리는 뭔지 알지? 그 정년이 봤어? 김태리 나오는 거. 아. 틱톡. 아, 틱톡으로 몇 번 봤어? 아무튼 이제 그 판소리 막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막 하는 거 있잖아. 이게 그 나중에 문서로 기록돼서 요걸 조금 더 각색시켜서 소설로 딱 정착시킨 게 판소리, 개소설이야. 그래서 판소리에서 드러나는 특징 같은 것들이 여기도 되게 많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어떤 특징들이 판소리 개소설의 특징이자 판소리의 소설이냐면 일단 운문체와 산문체가 같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운문은 뭐지? 시. 산문은 소설이나 뭐 이렇게 줄글 같은 거잖아.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같이 나타나. 이제 문체도 그러하거니와 실제로 여기서는 시도 등장하지. 이몽룡이 지었던 시 기억나? 그래서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합되어 나타나더라.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말투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섞여 있는데 일단 굉장히 고급지고 막 이렇게 어휘가 되게 어려운 한문투가 써져 있어. 한문투가 써져 있는데 이거는 주로 누가 많이 쓰는 거겠어? 양반층의 언어겠지. 근데 동시에 뭔가 되게 쌍욕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사투리라든지 아니면 말장난 아니면 재치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굉장히 발랄한 이제 말장난이 뭐라 그래? 언어 유희라고 들어봤어? 유희가 장난이잖아. 말로 하는 말장난. 이런 거라든지 뭐 속어라든지 이런 게 등장하는데 이건 평민층의 언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판소리는 이제 조선 후기에 특히 막 유행을 했었는데 시장통 같은 데서 이제 판소 소리꾼이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평민들이 주로 이제 향유하던 그런 문화였어. 근데 이게 양반들 층까지 같이 관람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두 계층을 모두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평민들 거에 조금 더 가깝거든? 자, 그럼 평민들은 뭘 많이 사용했을까? 풍자와 해악을 작품에 많이 녹여냈겠지. 풍자와 해악의 개념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웠지. 프린트 채웠던 것 같은데. 그치? 풍자와 해악 모두 웃음이 공통점이야. 맞지? 근데 얘는 하는 약간 썩소 쪽에 가깝고 이거는 으이구 하는 요런 웃음 쪽에 가까웠어. 기억나? 해악은 조금 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스운 거, 우스꽝스럽고 이런 게 있는데 뭔가 애정이나 연민 같은 감정을 해악으로도 녹여낼 수도 있었어. 근데 이때 웃음은 비판, 조롱 의 웃음이었지. 괜찮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더라. 그리고 이제 너희 학교 프린트에는 이런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긴 해. 근데 이제 아라는 놔 우리 소설에도 이 본문에도 조금은 등장을 해서 혹시 몰라서 쌤이 알려줄 거야.
서술자의 개입이 종종 나타나. 그러니까 그 이제 소리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다가 아니 이거 정말 큰일 아니었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를 얘기하다가 본인 생각을 막 넣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막 춘향이 같은 경우에는 막 고문 당하고 있으면 아유 정말 두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네 하면서 서술자가 이야기를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본인이 딱 끼어들어서 거기에 개입을 한단 말이야. 요런 게 서술자의 개입이야. 괜찮아? 이거 서술자의 개입보다 조금 더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건 혹시 몰라서 갖고 왔어? 근데 연지는 아마 이것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이건 말이 쉽지. 서술자가 개입한다. 편집자적 논평은 뭐냐면 편집자가 그러니까 즉 서술자가 생각하라고 하면 돼. 논평은 뭐냐면 평가한다는 거야. 이제 편집자가 평가를 하는 거야. 그 인물, 아, 진짜 저 고얀 놈 같은 이라고? 아유, 불쌍해서 어떡하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서술자의 개입 정도 알아두면 괜찮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배경. 조선시대 후기가 보통 배경이었을 거고, 전라도가 공간적 배경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 전라도 그 남원 그쪽 가면은 그 춘향 그런 전 관련한 어떤 막 세트도 막 있고 막 그렇거든. 쌤도 가보진 않았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되고, 그리고 춘향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야기도 쉽게 익혔을 거야. 그럼 주제가 또 중요한데 자, 여기는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표면이 뭐지? 겉에 드러나는 거. 자, 표면적은 당연히 뭐야? 이 두 남녀가 뭔가 온갖 역경과 신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사랑해서 그걸 극복하는 이야기가 그치?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어떤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은 초월한다 그러지. 초월한 남녀의 어떤 그런 정말 뜨거운, 정말 짙은 그런 남녀의 사랑. 이게 당연히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일 거야. 근데 그 이면에 또 숨은 주제가 있는데 자, 여기 어떤 내용들이 나와? 그 변사또나 아니면 그 변사또 생일잔치에 모인 여러 탐관오리들을 되게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심지어 이제 변사또 나중에 목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 이거 왜 그런 거겠어? 얘네들이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지. 그치? 실제로 굉장히 막 춘향이나 이런 사람들 못되게 굴었잖아. 이건 뭘 상징하냐면 당대의 탐관오리들이라고 하지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밑에 숨겨져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이면적 구조는 어떤 그 부정부패 혹은 이제 불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정의롭다의 반대말이 불의야, 불의.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사람 이런 얘기 들어봤지? 불의한 어떤 관리자들 탐관오리라고 하지. 탐욕스러운 관리자를 탐관오리라고 해. 이걸 비판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아마 중학교에서는 여기까지 알려줄 텐데 혹시 모르니까 쌤이 하나 더 알려줄게. 자, 춘향이는 기생의 딸이야. 그치? 그러니까 춘향이가 기생은 아니지만 엄마가 기생이기 때문에 고귀한 신분은 아니야. 그리고 몽룡이는 양반집의 아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신분적인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걸 다 뛰어넘고 해피해피한 결말을 맺었잖아. 이건 이 당대에 민중들이 거의 향유하던 문학 장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민중들의 욕구가 숨어 있는 건데 그런 신분적인 제약 같은 걸 다 뛰어넘어서 인간으로서 해방을 얻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 하는 욕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그래서 세 번째는 신분 상승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도 괜찮고 아니면 신분 제약을 벗어난 어떤 인간 해방도 괜찮아. 혹은 이제 어디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춘향이가 결국 이제 양반집이랑 결혼해서 이렇게 고귀한 신분이 되잖아. 막 이제 열념 얻고 뭔가 또는 신분 상승의 어떤 욕구가
여기까지 숨어 있다고 보면 돼. 그러면 왜 이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따로 있을까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민중들이 대부분 이제 즐기던 문학 장르긴 했지만 누구도 본다 그랬어. 평민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봐, 이거. 양반도 보지. 자, 양반들이 보는 입장에서 이 양반들, 그 양반들 중에서 아주 타락한 양반들은 아주 혼군형을 해야 돼 하고 이제 대놓고 얘기하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겉으로도 주로 드러난 주제가 있고 그 속에 은근하게 이제 넣는 주제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자, 여기까지가 주제입니다. 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필기할 걸 필기하시고 특징을 살펴봅시다. 아마 이제 그 도담 중에서 이제 춘향전 들어가기 전에 반어, 풍자, 해약 뭐 이런 개념들을 막 설명을 하셨을 거야. 그치? 그런 프린터가 있었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작품에는 특히 반어와 풍자가 도드라지는 부분이 있거든. 이따가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 그렇게 드러나는지 설명을 해줄게. 그 다음에 어떤 풍자 표현이 있으면 당연히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 같은 걸 드러내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아까 쌤이 얘기했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가 있다더라.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표면적 주제 아까 뭐라 그랬어? 사랑. 이면적 주제는 탐관오리, 비판, 그리고 뭔가 그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는 그런 자유,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거, 혹은 신분 상승의 욕구라든지. 자, 쌤이 방금 말한 부분에서 뭐가 드러나냐? 사실상 민중들이 더 많이 즐기던 문학 장르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당시 그런 우리 민중들의 욕구가 잘 드러나. 그 주제 설명하는 데에서 왜 그런지 이해되겠지. 아, 이래서 그렇구나. 자, 그리고 민중의 욕구는 왜 생겨? 당대 어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욕구가 나올 거 아니니? 당대 시대 상황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어떤 욕구와 어떤 시대 상황이 드러나느냐?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갈등의 양상이 있어. 소설에는 어떤 갈등이 등장하기 마련이잖아. 그치? 첫 번째로는 춘향이랑, 이건 인물이지. 소설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 인물과 인물이 갈등하기도 하지만 서진이 배웠지. 인물과 사회가 갈등하기도 하고. 연지도 배웠어? 춘향과 사회가 갈등하는 양상이 있어. 이건 어떤 거야? 얘는 신분적으로 제약이 있어. 그래서 처음에 바로 몽룡이랑 결혼하지 못하고 돌고 돌아서 결혼하게 됐잖아. 그치? 그러면 이런 갈등 양상을 통해서 어떤 시대 상황을 알 수가 있느냐? 아, 당내에 신분 차이가 있으면 둘 사랑을 인정받기가 어려웠겠구나 라는 시대 상황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 신분 차이가 있는 사랑은 인정받기 어렵다. 이런 시대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 갈등의 양상은, 자, 네, 수청을 들라. 실사옵니다. 변학도. 인물과 인물이 갈등하는 이 부분 보자. 자, 수청을 들어라. 싫은디요. 이런 갈등의 양상이잖아. 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가 있냐? 힘센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선하고 약한 사람을 막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런 일이 또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시대 상황을 짐작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권력자의 횡포, 선한 사람을 핍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이번에도 누구랑 누가? 이몽룡이 결국 여차저차 하여 암행어사 출두 해가지고 변학들이 으악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그치? 자, 이건 갈등 양상이 뭐냐? 탐관오리의 횡포와 그리고 암행어사로서의 어떤 이 사람에 대한 벌을 내린다. 징벌. 이런 느낌인 거지. 이를 통해서
변학도를 괜히 죽이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조지는 게 아니지. 이렇게 영상 얘기하지만 괜히 막 뚜까뚜까 패는 게 아니잖아. 왜? 잘못했으니까 팬 거지. 자,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아, 당대에 진짜 악한 권력자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힘없는 백성들의 어떤 막 세금을 막 함부로 뜯어내고 그걸로 자기 배 채우고 이런 경우가 있었겠구나 하는 횡포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정말 쪼달려서 생활고에 시달렸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특히 이러한 갈등 양상은 소설 속에서 어떻게 해소했어? 변학도 망하고 이몽룡 이제 잘 되고 막 이런 걸로 이제 해소가 됐잖아. 고전 소설의 특징인데 착한 사람은 이제 뭔가 승승장구하게 되고 나쁜 사람은 결국은 벌을 받는다. 이거 뭐라고 하지? 맞아. 권선징악으로 소설 속에서는 해소가 됐어. 실제로는 뭐 그러기 힘들었겠지만 소설 속에서나마 이제 민중들이 욕구를 푸는 거겠지. 자, 그러면 글의 줄거리에 따라서 쌤이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짚어줄게. 밑에 글의 구성 쭉 나와 있거든? 자,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 우리 본문에는 발단 전개 위기는 앞부분의 줄거리 하고 요약이 되어 있어. 특히 뭐 별거 없지. 이몽룡이 춘향이랑 이제 사랑에 빠졌지만 아버지를 따라서 한양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제 이몽룡이 내가 꼭 장원급제에서 돌아올 테니 나를 기다려주시오 하고 떠났고 그 사이에 새로 사또가 부임을 했지. 변학도라는 사또가 있는데 얘는 애초에 나라 이렇게 마을을 다스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쁜 여자, 기생 막 이런 것만 관심 있었고 이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누가 제일 예뻐? 하니까 그 기생은 아니고 기생 월매의 딸인 춘향이가 그렇게 예쁘다고 소문이 났어요. 하니까 그래? 뭐 기생의 딸이면 자기도 뭐 기생이지 뭐 수청을 들라고 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춘향이가 이제 가장 유명한 그 버전을 보면은 저는 기생이 아닙니다 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변학도나 그 변학도의 쫄병이 야, 뭐 네가 뭔데 고귀한 신분도 아니면서 그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고 해. 지조와 절개 들어봤어? 뚝심, 그 한 사람을 향한 마음 이런 걸 얘기하잖아. 야, 네 신분도 천한 주제에 막 이런단 말이야. 신분이 천하다고 해서 그런 걸 지키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냐? 막 이러면서 막 대들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너가 알다시피 막 고문도 당하고 막 이러잖아. 그치? 자, 이때 이몽룡이 드디어 장원급제를 하고 암행어사가 되어서 이제 변장을 하고 마을로 들어오지. 이때 이제 월매 엄마한테도 찾아가거든? 그러니까 춘향이는 엄마한테도 찾아가는데 춘향이는 엄마한테까지 거지인 척해. 춘향이는 엄마는 아이고 우리 춘향이 이제 죽을 목숨에 처했는데 몽룡이 너는 지금 거지가 됐으니 우리 춘향이 구해주지도 못하고 어떡할 거야 하고 막 울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춘향이한테도 가는데 춘향이한테도 거지꼴로 하고 가. 기억나? 앞부분의 줄거리. 그래서 춘향이도 이제 이렇게 원망하지 않아. 얘도 참 대단해. 저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목숨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얼굴 봐서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본문이 나오는데 절정 부분부터겠지. 자, 절정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쪼갤 건데요. 첫 번째, 자, 변사또가 생일잔치를 열려고 하는데 백성들 수탈해서 그 돈으로 생일잔치를 열려고 하지.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몽룡이 나타나. 이몽룡이 아주 그지꼴로 나타난단 말이야. 거린행색으로 나타나는데요. 자, 이때 이몽룡이 나 잔치에 보내줘 라고 하고 사령, 그 관아의 심부름 그 문지기 같은 사람이 안 돼요 막 이런단 말이야. 얘네들이 막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가 변사또는 저 그지 같은 놈을 왜 내 잔치에 들여보내? 라고 하는데 이때 누가 나타나? 운봉수령이라는 자가 얘도 뭐냐면 각 고을의 수령을 사또라고 해. 다른 마을의 사또인 거야. 운봉수령이. 그래서 야 근데 행색은 좀 그지 같은데 보니까 뭔가 양반인 것 같아. 나중에 탈 안 생기려면 들여보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얘가 이제 권유를 한단 말이야. 운봉수령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변사또는 내키지 않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몽룡을 이제 잔치 안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지.
여기까지 기억나? 그래서 여기 부분은 선생님이 왜 써왔냐면은 사령, 수령 이런 거 구별하라고. 유치하지만 이런 사령이 의미하는 바는, 수령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직책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잘 보라는 소리야. 알았지? 자, 절정 두 번째로 가볼게. 여기까지는 별개하는 게 없었어. 자, 어쨌든 이몽룡이 왔으니까 이몽룡한테도 밥상을 줘야 될 거 아니니, 잔치상을. 근데 딱 봐도 누가 먹다가 남긴 거, 뭐 고기든 제대로 안 주고 막 이제 엄청 차별하면서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이몽룡이가 그 운봉수령 옆에 턱하니 앉아가지고 이렇게 쿡쿡 갈비뼈를 쿡쿡 찌르면서 나도 갈비뼈 하나만 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때 쌤이 여기를 이제 왜 갖고 왔냐면은 내용상 중요하다기보다는 중요한 표현상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 웃음을 유발하는 포인트가 많다 그랬잖아. 언어 유희가 여기서 등장해. 거참 운봉수령이 이몽룡한테 아니 갈비를 달랄 것이면 말로 하지 왜 남의 갈비는 쿡쿡 찌르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제 연지는 안 웃긴데요?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현대인의 감성에서는 안 웃길 수 있지만 우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자고. 어쨌든 나름 뭔가 라임을 맞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이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한 거야. 언어 유희를 통해서 어떤 재미를 주고 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몽룡이가 막 진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후루룩 쩍쩍 막 이러면서 먹고 다닌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변사또가 쟤 저렇게 후루룩 쩍쩍 예의도 없이 먹고 다니는 거 보니까 못 배운 놈일 거야 하면서 빨리 쫓아내려고 시 짓기 대회 같은 걸 이제 열게 한단 말이야. 우리 시나 한 수 지어볼까요? 라고 하잖아. 이때 몽룡이가 이제 본 어떤 능력을 발휘를 하지. 남들 다 끙끙거리고 있을 때 후루룩 써가지고 아주 멋있는 시를 이제 딱 지어내면서 실 딱 주고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유, 먼 데서 온 거지가 오랜만에 술과 고기를 포식하였으니 내가 이 은혜 꼭 잊지 않겠소. 이런 말을 해. 기억나? 자, 여기서 또 우리 춘향전에서 아까 봤던 특징이 나와. 이거 이 은혜 잊지 않겠소. 이거 무슨 뜻이야? 다른 대우 받은 걸 맞아. 사실 막 엄청 잘 대접받은 게 아니라 남이 먹다 버린 거 같은 거 막 주고 막 딱 봐도 무시하고 막 이랬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건 은혜가 아니었단 말이야. 사실 뭐였어? 푸대접이었잖아. 그치? 이걸 반대로 말한 거니까 무슨 법? 맞아. 반어법이 여기 쓰여. 이런 특징이 또 드러나. 자, 아무튼 이 은혜 잊지 않겠소 하면서 이제 딱 시를 딱 제출을 했는데 그 시를 보니까 시가 아주 기깔납니다. 시 부분 보도록 할게. 금동이에 들어있는 맛있는 술은 만백성의 피우. 옥소반에 들어있는 이제 옥으로 만든 어떤 그릇 같은 거지. 옥소반에 담겨있는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가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또한 아주 드높다 하는 시를 이제 쓴 거야. 자, 이때 술은 만백성의 피유,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다. A는 B다. 이거 무슨 법이지? 맞아, 은유법이 쓰였어. 자, 그러면 술과 백성의 피 중에 원감령은? 백성.
이제 형식, 원래 A는 B로 했을 때 A 부분이 원관념이지, 은유법에서는. 어쨌든 뭘 상징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해. 은유법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런 내용이면 괜찮아. 자, 그리고, 촛불 눈물이 떨어진대. 이거는 뭐냐면, 잔치에서 막 촛불을 켜고 그럴 거 아니야. 촛농이 떨어질 때, 누가 떨어져? 백성의 눈물이 떨어져. 그리고 노랫소리, 잔치 소아! 할 때, 백성들의 원망 소리가 나타난대. 봐봐. 앞뒤 쿵짝, 쿵짝,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한단 말이야. 그치?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구법이 있었다고 해. 들어본 적 있어? 배웠지. 자, 그리고 뭐랑 뭐가 되지? 촛불 눈물은 그 잔치상에 이제 있는 그런 탐욕스러운 것들을 얘기를 하겠지. 백성들 사정 생각 안 하고 백성들을 이제 쥐어 짜내가지고 만들어낸 잔치니까 촛불 눈물과 노랫소리는 부정적인 걸 상징하고 백성 눈물과 원망 소리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백성이 앓고 있는 그런 힘든 것들을 얘기하게 할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둘을 어떻게 했다? 대조했다. 대조법이 쓰였어. 자, 이 시에 나타난 표현법 당연히 체크를 해줘야 돼. 자, 이때 운봉수령이 시를 보고 이게 심상치 않다. 이게 암행어사인가 보다 하고 이제 정체를 눈치를 채고 이제 막 허둥지둥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때 나 이제 가봐야겠어 하니까 이제 이몽룡이 벌써 가? 막 이러잖아. 그래서 이제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낙태를 했다고 기별이 왔어. 우리 어머님이 낙태를 했대. 그러니까 낙태가 뭔지 알지? 아이를 그렇게 지우는 거. 근데 어머님이 몇 살이 되셨는데 낙태를 하요? 우리 어머님 89인데 89살인데 낙태를 했대. 이거 이상하지? 엥? 그러니까 낙태가 아니라 그 떨어지는 사고, 말에서 떨어지고 막 높은 곳에 떨어지고 하는 걸 낙상이라고 하지. 낙상이라는 걸 내가 잘못 말했어 하면서 이제 정신없이 막 도망가잖아. 이것 또한 뭐라고 보면 되냐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웃음을 유발한 거야. 웃음 유발. 이것도 웃긴 거니까 해악이거든? 그렇다면 이제 연지가 좀 알아와야 할 부분은 뭐냐면 운봉수령도 풍자의 대상일까를 알아와야 해. 근데 사실 좀 고등학교쯤 올라가면 그러니까 운봉수령까지는 풍자의 대상으로 잘 안 치거든? 왜냐하면은 애초에 잔치 좀 들여보내줘라 하는 사람도 운봉이었고 얘가 진짜 그지꼴로 이제 운봉수령 옆에 앉았는데 더러워 냄새나 이러지 않고 그냥 허허 하고 받아줬단 말이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심상치 않은데 하고 알아본 것도 운봉수령이고 남들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풍자의 대상으로 안 보는 경우가 그러니까 거의 이제 포함을 안 시키거든? 학교 선생님은 뭐라고 하셔? 아직 안 나갔어? 그러면 학교 이제 다음 주 중으로 다 나갈 거 아니야. 운봉수령이 풍자의 대상인지 체크를 해와. 이거 숙제야. 알았지? 수업 잘 들으라는 소리야. 근데 아마 아닐 확률이 크긴 한데 잘 알아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 자, 그 다음에 절정 3으로 넘어갈게. 서진이 재밌어? 힐끔힐끔 잘 듣고 있는데? 이거보다 이거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저게 이해가 그래? 자, 절정 3으로 갑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서 나타나잖아. 여기가 아주 가관인데 관리들이 연말 사또들 다 도망가지. 이때 막 난리가 납니다. 누군가 우렁우렁 외치는 소리에 여기 볼게. 암행어사가 출도를 했을 때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하지 않고 암행어사가 출도를 할 때 누군가 우렁우렁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들끓는 듯 어쩌고저쩌고 했다. 공중이 나는 새도 차마 알지 못하여 구덕구덕 떨어졌다. 한 줄이면 될 걸 굳이 이렇게 막 과장해서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야. 과장하는 거. 이 부분은 과장된 표현으로 암행어사의 어떤 등장을 굉장히 요란하게 표현한 부분이야. 자, 이때 도망가는 관리들의 모습.
임실현감의 모습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례현감의 다 사또들급이야. 그 다음에 변사또 얘네들의 모습이 이제 대표적으로 묘사가 되거든. 자, 이제 양반들이 갓 쓰잖아, 갓. 근데 얘가 하도 급해가지고 갓을 이제 뒤집어서 쓰고, 아이고 누가 갓 구멍을 막아놨어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엉터리로 막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줌이 마려워서 오줌을 넣는다는 게, 이게 남자들은 이제 뭔가 그 자신의 그 소중한 부위를 이제 갖고 이제 조준을 해서 누잖아. 근데 이제 칼집을 주고 이제 오줌을 누니까 이제 막 오줌이 막 여기저기 막 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쫄병들이 요즘에는 비가 따뜻한 비가 내리네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자, 구례현감은 어땠어? 기억나? 말 거꾸로. 맞아. 말 거꾸로 타고 막 이제 하니까 말이 막 뒤로 달리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거기 난리가 있어.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해서 얘네들 또한 풍자의 대상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 얘네들은 확실히 풍자의 대상이야. 자, 그리고 변사또 하이라이트지. 자, 너무 이제 놀라가지고 바지에 그 똥을 싼 거야. 그리고 말도 이제 헛말이 막 나오지. 야, 춥다. 문 들어와. 바람 나다. 야, 물 말라. 목 들여. 이러면서 말을 거꾸로 한 거지. 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지. 자, 우스꽝스러운 모습도 플러스 그 말 거꾸로 하는 거 있지. 바람 나다라 문 들어와. 여기도 언어 유희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또한 풍자 효과를 의도를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쌤이 아까 서술자의 개입 얘기했던 거 기억나? 서술자가 끼어드는 부분 여기 나타나거든? 아유, 그 거동이 아주 장관이었어. 아유, 이런 야단 먹석이 없었어. 하는 서술자의 개입이 요 파트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자, 거의 다 왔어. 절정 4로 넘어갈게. 자, 드디어 변사또를 옥에 가뒀어. 그리고 이몽룡이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풀어줬지. 이때 드디어 춘향이가 등장을 하는데 요 부분에도 서술자가 개입된 부분이 있거든. 그 춘향이 파트 기억나? 막 핏물이 막 번지고 막 머리 산발이고 그 모습이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라고 하잖아. 이거 이게 뭐에 차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피가 나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걸 칼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쌤이 그거 본문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기 여기에 핏물이 배어있다고 했을걸? 이거는 함부로 도망가지 못하게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처럼 되게 명이 잘 드는 체질은 나무 같은 걸로 꽉 조이니까 여기가 이제 막 이렇게 상처가 나겠지. 나무를 이렇게 꽉 조이게 한 거니까. 그리고 그 원문 보면은 이제 막 줄이 틀고 곤장 치고 막 이러거든? 그럼 당연히 피가 나겠지. 곤장을 아마 쳤을 거야, 아마. 그래서 여기 막 핏물이 막 다 배어 있는 거야. 아무튼, 괜찮아? 여기까지? 이때 서술자가 그냥 그 부분만 묘사하면 되는데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하고 그 모습을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얘기를 한 부분 체크를 해주면 좋아. 자, 이때 약간 몽룡이가 장난을 치고 싶었던 건지 춘향이는 시험을 하고 싶었던 건지 나쁜 사또인 척하지. 수청 들면 목숨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춘향이 어때? 아주 멋있는 여자야. 진짜 뭐 가지는 개편이라더니 아주 들어오는 사또마다 아주 명관이야 명관 이러잖아. 그 부분 기억나? 이때 명관이 뭐지? 아주 훌륭한 관리, 아주 훌륭한 사람을 명관이라고 하잖아. 이때 진짜 명관이라고 해서 명관인 거야? 아니지. 진짜 뭐 이런 그지 같은 놈들만 사또라고 들어와! 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도 단어법이 쓰였다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자, 이러면서 춘향이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데
여보소, 사또나리. 그 절벽 위에 우뚝 솟은 그 바위가 말이오. 바람이 분다고 얘가 무너지리까? 안 무너져요. 그리고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가 눈이나 비가 온다고 색이 변하겠어요? 나는 바위나 소나무 같은 사람이고 애초에 한 사람만 내 남편으로 삼기는 사람이니까 꿈 깨쇼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자, 그러면 이때 바위, 소나무, 바람, 눈비 중에서 둘 중에 동그라미 뭐다? 바위, 소나무. 이건 무엇의 상징? 지조, 절개, 춘향이의 그런 마음을 상징하지. 몽룡이에 대한 마음. 그럼 바람, 눈비는 뭐야? 이 사람들한테 가해지는, 그러니까 우리 춘향이나 뭐 이런 그 둘 몽룡이의 관계에 가해지는 온갖 시련, 그렇지. 고난을 상징할 거야.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몽룡이 저 고개 한번 들어봐 하니까 어라라 우리 내 남편인 거야, 내 낭부님인 거야.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데 이때 이몽룡이 춘향이한테 무엇을 주지? 맞아, 옥반지. 옥반지도 무엇의 상징이다? 맞아, 사랑의 상징이더라 라는 것까지 해서 뒷부분은 뭐 행복하게 잘 산다더라 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쌤이 이제 빠지는 내용 없도록 학습지 나름 열심히 편집을 해봤는데 좀 보기 편하려나? 볼만할까? 그럼 다행이고, 뒷부분은 뭐냐면 쌤이 아까 얘기했던 반어와 풍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 거야. 그 다음에 쌤이 3분만 설명할게. 4페이지 볼래? 그 뒷페이지? 혹시 몰라서 갖고 왔어? 이제 엄마의 카톡 하면 알았어요. 지금 몇 시지? 30분. 오케이. 쌤. 응. 그리고 숙제에 그 글쓰기 17번이에요. 응. 문제가 고쳐쓰기에 보기 어려운 것은 쌤이 그거를 거의 원문 그대로 갖고 왔거든? 고쳐쓰기에 보기 이게 뭐 고쳐쓰기의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 고쳐쓰기의 효과다, 효과. 고쳐쓰기의 효과. 오늘 수업 몇 시에 끝나요? 10시요. 네. 혹시 2분만 일찍 끝내줄 수 있어요? 9시 58분? 네. 그 이제 엄마가 식당 가갖고 응. 데리러 오거든요. 엄마 아빠 둘 다 시간 나와서. 오케이. 9시 57분, 오케이. 57분. 자, 마지막으로 혹시나 몰라서 갖고 왔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이 시에 뭐 그 풍자가 나타난 부분 있잖아. 이런 의도와 비슷한 시는 무엇인가?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시가 뭐냐면 두꺼비 파리를 물고 하는 그런 시야. 이게 뭐냐면 들어본 적 있어? 있어? 오! 이미 배웠던 거구나. 배우진 않았고 들어봤어? 두꺼비가 있는데 이건 눈이야. 두꺼비야. 믿기지 않겠지만 두꺼비가 뭘 물고 있냐면 파리를 입에 물고 있는 거야. 바위 이제 두엄 위에 치달 앉았대. 두엄은 뭐냐면 거름이야, 거름. 지푸라기랑 뭐 이런 거, 똥 같은 거 다 섞어서 만든 게 거름이잖아, 그치? 냄새가 엄청나겠지? 여기에 치달아 앉아는 뭐냐면 이제 올라가 앉아라는 건데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있는 거야. 이러다가 건너 산을 한번 바라보니까 어라라? 이거는 닭이 아니라 매야, 매. 엄청 큰 매야. 백송골이라는 매가 막 이제 날아 떠 있는 거야, 하늘에 막. 자, 여기서 두꺼비가 얘를 보고 가슴이 섬찟한 거 하고 놀란 거야. 되게 의기양양하게 앉아있다가. 자, 그러면 여기서 권력관계는 어떻게 되지? 제일 약한 건 누굴까? 맞아. 그 다음에 누가 세? 두꺼비. 그 다음에 누가 세? 맞아.
매가 제일 세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도망가야겠다 하고 이제 펄쩍 이렇게 내닫다가 두엄 아래 이제 똥거름 여기다가 막 나자빠진 거지. 그러고 나서 일어난 게 모처라는 뭐냐면 마침 내가 마침 날쌘 나에게만종이지 하마터면 피멍들 뻔하였어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러는 거야. 뭐냐면 이렇게 했으면 민망해 이게 아니라 나였으니까 이 정도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다 피멍대고 난리 났어. 나니까 이 정도인 거야. 이러면서 허세를 부리는 거야. 지금 약간 연주도 하고 약간 피식하게 되지. 그래서 얘는 지금 뭐냐면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허세를 부리고 굉장히 자화자찬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뭔가 자기 합리화 변명 같은 걸 하고 있단 말이야. 딱 봐도 이상한 존재지. 부정적 존재야. 심지어 아까 파리를 물고 있을 땐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있다가 얘한테는 쫄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강약약강이라고 봐야겠지. 얘는 어떤 존재냐? 탐관오리야. 탐관오리를 상징해. 자, 그러면 이렇게 물린 불쌍한 파리는 누구겠어? 힘없는 백성을 상징해. 자, 그럼 이때 백성골은 뭐냐면 탐관오리보다 더 높은, 더 힘이 센 권력자를 의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두꺼비는 뭔가 지방에 있는 권력자다라고 하면 얘는 아예 중앙 정부에 있는 중앙 관료라든지 아니면 힘이 센 외국 있잖아. 그러니까 외세를 상징해. 그래서 이 부분은 강력약강인 그리고 뭔가 허세만 부리는 탐관오리를 풍자하기 위한 거야. 두꺼비를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려냈지. 그래서 춘향전의 풍자와 거의 맥락이 비슷하지. 그래서 혹시 몰라서 갖고 왔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되고 지금 20분 정도 남았으니까 아까 봤던 틀린 문제, 질문할 거리, 그리고 숙제 이런 거 쌤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